의학적인 내성의 정의는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약의 기전상 그 약에 대한 그런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염증이 잘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한 8에서 10년 정도 지속이 되면은 대장암 발생의 확률이 또 높아지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치료의 필요성이 굉장히 좀 중요해집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하시지만 약물에 반응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대장암이 동반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외과적인 치료를 결국은 받게 되는 질환이 되기도 합니다. 응급수술 상황에서는 환자분이 겪는 고통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기내과 진료를 잘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외과적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이 외과적인 수술적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서 소화기내과 교수님과 대장암내과 의료진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같이 진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궤양성 대장염은 사실 내과적인 질환이고 약물로 잘 치료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 불가피하게 약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박은정 교수님께 수술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목표는 어떻게든 잘 치료해서 박은정 교수님 만나시는 그런 일을 가급적 피하게 하는 게 그게 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그 궤양성 대장염에서 제일 먼저 진단됐을 때 쓰는 약제는 이 5-ASA, 메살라진 또는 메살라민이라고 하는 항염증제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시판된 약 중에 메자반트, 펜타사, 아사콜 등의 약물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크게 경구로 복용하는 약도 있고 좌약 또는 관장액으로 투여하는 국소제제도 있습니다. 이 두 제형 중에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는 염증이 어느 부위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 항염증제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드물고 적다. 특히 장기간 투여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 이 약제로 잘 조절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죠. 실제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약 절반 정도는 이 항염증제만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치료 목표에 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한 절반은 다른 약제가 필요한 거죠. 이럴 때 저희가 고려하는 약제가 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조절제 같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약제가 됩니다. 이 면역조절제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약제로는 티오프린이라는 약물로 현재 시중에는 이뮤란, 아자프린, 퓨리네톤 등의 상품명으로 시판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스테로이드나 면역조절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부작용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고가의 효과가 좋은 그런 생물학적 제제라는 그런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항염증제를 제외한 나머지 약물들은 모두 이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그런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강력하고 효과적인 면역 억제제입니다. 빠르게 증상을 개선시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이 막 지펴져서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급하게 물을 뿌리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언발에 물을 뿌리면 동상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이 약은 부가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부작용의 빈도가 꽤 흔하게 발생하는 게 문제입니다. 얼굴이 부을 수 있고요. 몸도 부을 수 있고 전신에 여드름 같은 게 생기는데 이런 부작용들은 사실 약을 끊으면 좋아집니다. 불면증, 또 전해질 이상, 신기능 저하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의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폐렴 등의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장기간 투여했을 때 스테로이드의 가장 또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는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절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절대로 장기간 복용하시는 일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효과는 좋지만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들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쉽게도 평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하고 비슷한 질환이어 있는데 고혈압, 당뇨 질환 진단받으시면 평생 약을 드셔야 된다고 보통 인지하시잖아요. 진료실에서 이거 평생 약을 드셔야 되냐고 개양성 대장 환자분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또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는 꼭 필요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이 저희 외과 쪽에서는 사실 수술적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적으로는 전 대장 절제술을 하기 때문에 이 원인이 되는 부위를 제거를 해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는 대장을 전절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직장의 침범 부위나 항문에 있는 부위의 염증이 아주 심하지 않을 경우에 직장을 일부 남기기도 합니다. 직장이 하는 일이 변을 일부 몸속에 가지고 있다가 원할 때 이제 변을 배출을 하는 기능을 해주는데요. 굉장히 길진 않지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아주 심하지 않을 경우는 직장 일부를 조금 남기고 연결을 하게 되지만 그럴 경우에 또 다시 염증이 재발할 수 있는 또 위험을 좀 갖게 됩니다. 직장의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전 직장 결장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장과 직장을 절제를 하고 그다음에 직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소장의 일부인 회장을 파우치 형태로 만들어서 직장처럼 만듭니다. 직장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좀 자주 가시게 되는 증상을 좀 가지게 됩니다. 환자분마다 좀 다르지만 수술 직후에는 이 약물 복용을 통해서 이 변 조절을 하는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수술이 저희 외과적으로는 큰 수술에 속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채소 침습 수술로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입원 기간도 짧고 또 수술 후에도 통증이 적고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잦은 혈변을 통해서 염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일부 약제는 이제 면역을 저하시키는 약도 복용하시기 때문에 다른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혈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또 장천공의 위험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더 이상 이 장을 쓸 수 없다고 보고 응급수술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들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라고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생물학적 제제는 궤양성 대장염의 이 발병 기전과 연관되어 있는 특정 단백질이나 세포를 차단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가공해서 만든 항체를 말합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약제로는 레미케이드, 렘시마, 휴미라, 심퍼니, 킨텔레스, 스텔라라 등 굉장히 여러 가지 약제가 있고요. 이 약제 중에 상당수는 최근 10년 이내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제제가 총 5가지고요. 모두 혈관 또는 피하로 투여하는 주사제입니다. 생물학적 제제랑 효과는 비슷하고 또 기전은 조금 다른 경구 치료제로 젤잔즈라고 하는 소분자 제제도 있습니다. 이건 먹는 약이고요. 10년 전만 해도 이 치료제가 굉장히 부족해서 궤양성 대장염에서 쓸 약이 굉장히 부족해서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너무 약제가 많아져서 이 중에서 어떤 약을 먼저 쓰고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의학적인 내성의 정의는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약의 기전상 그 약에 대한 그런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약을 잘 복용해서 잘 조절되고 있다가 재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약을
중간에 잘 복용하지 않는 그런 수능도가 떨어지는 경우라고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에 대한 내성 또는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나 표현하지 않습니다. 염증을 조절하는데 적절한 그런 약을 찾아서 그 약으로 염증이 잘 조절이 되면 그 이후에는 그 약물을 꾸준히 유지해서 재발을 예방한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력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그런 심리적 고통이 이 궤양성 대장염의 발병 그리고 치료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 어떻게 좀 손쉽게 모니터링하고 나빠지기 전에 발견해서 중재를 해서 결국 질병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침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분석하면 예후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장학문외과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 자약이라고 부르는 자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내시경 치료를 하다가 이제 염증이 심한 부위에 국소 도포가 가능한 약으로도 개발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먹는 약 제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복용을 하셨었는데, 특히나 이제 직장이나 항문 부위에 굉장히 염증이 심할 때 이 자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국소 투여가 가능한 이 자제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이 환자분들이 손쉽게 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루트가 또 개발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이 앞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장암의 위험이 있습니다. 미리 대장 내시경과 이런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현재훈 교수님의 진료 잘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수술적으로도 최근에 수술 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겁을 먹고 이제 수술 받으실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굉장히 이 복강경과 로봇 수술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적으로도 너무 걱정을 마시고 그리고 증상이 있으시면은 진료를 보시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혹시 궤양성 대장염 하는 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 강남세브란스병원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의 의료진들은 모든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